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심리사 함광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궁금한 게 남들과 함께 할 때보다 혼자 할 때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미리 이렇게 주셨을 때 되게 좀 반가웠던 이유가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제 아내도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혼자 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자라면 아내는 후자거든요. 사실 혼자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인 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선호의 차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색, 검은색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검은색을 좀 더 예. 좋아합니다. 그럼 옷 중에서도 아마 검은색 옷이 더 많겠죠? 그러나 흰색 옷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가? 그래서 혼자인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혼자인 게 더 행복하다는 뜻은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내가 나 스스로와 관계를 맺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가 더 행복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라면 자기 자신과 친하죠. 자기랑 제일 많이 만나니까 나랑 친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도 뭔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여행을 가도 제가 아내랑 여행을 방콕을 갔을 때 되게 놀란 게 아내가 그 여행을 다 짜기로 했는데 보통 이제 방콕을 가면 방콕 왕궁 이런 데를 거의 가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경복궁 가는 것 같은. 근데 그건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난 그런 거 싫어. 요런 게 이제 분명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짰다면 검색해보면서 남들 다 가는 데들 요런 걸 전 찾을 텐데 내 아내는 이제 그런 자기의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형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 혹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굳이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허비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건데 그걸 하기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좀 유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행복해질 때 꼭 타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혼자가 더 행복한 사람은 혼자서도 그게 되니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행복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걸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몸장님을 만나서 뭐 저녁을 먹는다, 이런 게 이제 저에게 행복이에요. 근데 제 아내의 행복은 집에서 혼자 라면 부셔서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둘 다 행복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하려면 몸장님이랑 일정 맞춰야 되지, 또 제가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도 찾아야 되지, 음식점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라면 부셔 먹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더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통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진짜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 친구는 진짜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그렇게 살면은 뭐가 재미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집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고, 아,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회적으로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과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심리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야 하는 거를 셀프 토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죠. 근데 그 대화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혼자인 게 더 행복한 사람들에겐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랑은 대화하기가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제일 많이 만나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나 행동들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야, 너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니? 하고 싶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빨리빨리 대답이 돼야 하기 싫어, 안 할래, 혹은 못 하겠어 하면 거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대화가 너무 낯선 거죠. 자기랑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탁하면 하면서 이제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과 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이건 날 지키기 위해서 이건 거절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의 경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만나야지 그게 또 이제 자원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나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단순히 욕구일 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 원시사회나 이럴 때는 생존과도 직결이 됐었고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약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했어야만 했죠. 더불어 또 옛날에는 뭔가 배우고 뭐 이런 것도 다 관계를 통해서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하물며 또 성인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혼자가 되어도 죽진 않아요. 생존에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함께일 때도 좋은 것도 있지만 생존에는 지장이 없고 사실 과거에는 관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던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밥 짓기 이런 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더 고차원적인 것도 다 혼자서 사실은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함께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혼자여도 죽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마치 혼자가 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약간 강박적으로 막 관계를 맺어야 돼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이고 싶을 땐 혼자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야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제 아내예요. 제 아내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안 만나고요. 당연히 상담은 하지만요. 자기 친구들이는 3개월에 한 번 만나요. 그것도 뭐 그마저도 본인이 조금 나가기 싫다고 하면 안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가끔 어쩌다가 본인이 막 삘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막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막 만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아까 관계의 욕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욕구는 그게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채워지는 게 제일 건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식욕으로 치면 언제 밥 먹으면 제일 좋냐?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왠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먹는 거 말고요. 관계도 마찬가지.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아무리 내향적일지라도 혼자 있다 보면 괜히 사람 만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이길 원하는가, 혼자이길 원하는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언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인 게 너무 두려워서 함께인 것에 집착하던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혼자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괜찮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니까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꼭 어떻게든 좀 다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쓰신 책이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약간 이 책 제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 혼자 있길 원하는지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혼자도 되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식상한 말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나를 알고 세상을 알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좀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온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기가 어렵죠. 보통 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세상의 모든 거를 뭔가 이해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 집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용한 스터디 카페를 가서 귀마개를 끼고 칸막이까지 치고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집중을 하려면 외부적인 자극들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타인도 없어야 되고 최대한 자극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혼자가 되어봐야 자기 이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각 잡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혼자 한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약간 짜장면과 짬뽕 같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짜장면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짜장면 먹는데 가끔 비 오거나 왠지 이상하게 짬뽕 땡기는 날은 짬뽕 먹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 모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과 혼자 한다는 것 다 짜장면과 짬뽕처럼 둘 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함광성 상담사님을 모시고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의 장점과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